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노르웨이 북단의 작은 섬 스발바르 제도를 주목하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곳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국인 한 명의 등장으로 인해 국제 정치의 판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수조 원대 가치를 지닌 극비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순간 현장에 있던 강대국 전문가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과거 대구전쟁이라 불리던 처절한 영토 분쟁의 역사마저 무색하게 만든 이 사건은 현재 1조 달러가 넘는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통째로 뒤바꿀 메가톤급 폭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양에서 온 저 남자가 이 얼음벽을 뚫을 수 있단 말인가? 러시아의 핵 추진 세빙선조차 흉내낼 수 없었던 독보적인 기술력과 인류의 미래를 바꿀 청색 경제의 열쇠가 평범해 보이던 한 한국인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각관과 크렘린궁은 극비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위대한 한국인의 정체와 그가 어떻게 얼어붙은 북극해를 희망의 바다로 바꾸었는지 그 경이로운 내막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전 세계의 놀라운 한국인 사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겹겹이 껴입은 방한복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며 노르웨이 트롬세 항구의 매서운 칼바람을 마주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북극해의 운명을 짊어진 채 이곳에 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기적 같은 여정은 아주 작은 인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북극해 근처에 발을 디뎠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고향인 아이슬란드에서 평범한 수산물 가공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매일같이 들어오는 대구의 양을 체크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아이슬란드 사람들에게 북극해는 그저 생명의 젖줄이자 동시에 두려운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는 대구 한 마리를 두고 영국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북극해는 더 이상 물고기만의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강대국들이 1조 달러가 넘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콜드러시를 벌이고 있다는 딱딱한 이야기들만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의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한 기술 컨설턴트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 그를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에서 저 동양인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얼음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 같군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그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항구의 물류터미널과 선박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그가 우리 회사의 낡은 운송선들을 보며 했던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기르낼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기술이 있죠. 당시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극해는 러시아의 거대한 핵 추진 쇄빙선들조차 쩔쩔매는 험난한 곳이었으니까요. 1960년대 소련이 만든 레니노 같은 괴물 같은 배들이 얼음을 깨부수며 지나가야 겨우 길이 열리는 곳인데 한국이라는 먼 나라의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북극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미사일이 오가는 냉전의 최전선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를 노려보며 핵 잠수함을 띄우는 이 서슬퍼런 바다에서 평화와 효율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이상주의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의 거대 조선소들이 만들고 있는 특별한 배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을 깨는 쇄빙선을 넘어 얼음의 충격을 스스로 견뎌내며 운항하는 내빙선,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0도 이하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세계 최고의 LNG 운송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점차 그가 말하는 한국의 저력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북극해를 청색 경제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생전 처음으로 아이슬란드를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풍경은 거대한 조선소의 위용이었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해안선을 따라 끝도 없이 펼쳐진 크레인들의 행렬은 마치 거인들이 바다 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보던 아기자기한 항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규모에 저는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죠. 김 씨는 저를 데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운항선 건조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판들이 정밀한 로봇팔에 의해 오차도 없이 용접되고 있었고, 그 거대한 배의 심장부에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뎌낼 수 있는 첨단 화물창 기술이 탑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북극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며 북극해에서 보았던 러시아의 세빙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배들은 거칠고 투박하며 엄청난 소음과 연료를 쏟아내며 얼음을 부수기에 급급했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배들은 마치 정밀한 수술 도구처럼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이 강조하던 내빈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히 두꺼운 철판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얼음의 압력이 어디로 분산되는지를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하여 배의 외벽을 설계한다는 설명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공장 곳곳에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넘쳐났고, 기술자들은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북극해와 직접 맞닿은 나라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북극 기술에 집착하는 겁니까? 그러자 한 수석 엔지니어가 땀을 닦으며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먼저 열고,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생존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북극 항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물류 통로가 아니라 한국의 의지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살던 북유럽의 강대국들은 북극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서로 싸우고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총칼 대신 기술과 땀방울을 들고 북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바다를 어떻게 하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보아온 패권 다툼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개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몇 주 동안 단순히 기술만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공동체 의식 또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먼저 다가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건네며 가족처럼 대해주던 그들의 따뜻함은 북극의 추위보다 더 차갑게 식어있던 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기술과 열정을 우리 아이슬란드, 나아가 북극을 둘러싼 모든 국가에 알려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김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기술들을 실전에서 증명해봅시다. 우리 아이슬란드의 어선들과 물류선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입혀보는 겁니다. 그것이 북극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김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어떤 거대한 방해 세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로 돌아온 저와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북극의 눈보라보다 더 시린 주변국들의 시샘과 견제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북극해의 주인 노릇을 해오던 인근 강대국들의 거대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앞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의 기술을 쓰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북극의 얼음은 한국의 파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며 지역 어민들과 물류 관계자들 사이에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국의 내빈 기술을 적용해 개조한 첫 번째 시험 선박이 출항하던 날, 항구에는 수많은 반대 여론과 회의적인 시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시험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최근 수십 년간 전례가 없던 거대한 유빙대가 기상 변화로 인해 항로를 덮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통신 장비까지 일시적인 전파 방해로 먹통이 되면서 저희 선박은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다른 나라의 세빙선들은 위험하다며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봐라, 한국 기술의 한계다 라고 조롱하듯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배 안의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극한 상황에서 배가 얼음에 갇힌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때 김 씨가 조타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져온 소형 인공지능 분석 장치를 가동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인공위성 데이터와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빙하의 밀도와 파쇄 지점을 계산하는 장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배는 한국의 최첨단 공법으로 만들어진
내빙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얼음의 압력을 역으로 이용해 길을 낼 수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선원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김 씨는 한국 기술진과 미리 약속했던 특수 엔진 가동 수칙을 지시했습니다. 엔진의 회전수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선체 전체의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일으키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얼음과 선체 사이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으스러뜨릴 듯이 조여오던 거대한 빙판들이 선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에 반응하여 마치 길을 비켜주듯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투박한 쇠빙선들이 엄청난 연료를 쏟아부으며 얼음을 들이받아 깨는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리 배는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최소한의 힘으로 거대한 유빈지대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레이더를 통해 인근의 모든 선박과 관제센터에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비웃던 이들의 무전기에서는 침묵만이 흘렀고, 곧이어 말도 안 된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경악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던 북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이 혼색 경제 모델에 열광했습니다. 얼음을 파괴하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으며 기존 방식보다 연료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자 그동안 저희를 비난했던 기업들이 앞다투어 협상을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한 국영기업 간부는 저를 찾아와 러시아의 쇠빙선 기술이 5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일 때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군요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것을 넘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북극의 갈등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가져온 충격은 단순히 선박의 성능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극해를 둘러싼 패권 경쟁의 핵심이었던 자원개발 방식에도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은 북극 해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환경 파괴를 무릅쓰고 거대한 굴착 장비들을 설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북극곰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빙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사왔죠. 이때 김 씨와 한국 기술진이 제안한 것이 바로 한국형 에코플랜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저 자원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로에 가깝게 처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김 씨와 함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이 기술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척박한 북극에서 되겠느냐며 비웃던 전문가들도 한국이 실제 동해와 해외 플랜트 현장에서 성공시킨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여주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5G 이동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육지에서도 무인으로 플랜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모두가 기립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알려지자 가장 당황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과 낡은 쇠빙선들을 앞세워 북극의 실크로드를 독점하려 했지만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환경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극 이사회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스발바르 제도 인근에서 러시아의 구형 핵 추진, 쇠빙선 한 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표류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문제는 그 배가 거대한 유빙지대에 갇혀버렸고, 만약 선체가 파손되어 방사능이 유출될 경우 북극해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들도 구호작전을 검토했지만 워낙 위험한 지역인데다 기존의 쇠빙선으로는 사고 선박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그 재앙의 카운트다운을 지켜보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기술진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개조한 한국형 내빙선과 정밀 관제 시스템이라면 구조가 가능합니다. 나는 정갈이었습니다. 사실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우려도 많았지만 김 씨와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을 믿고 직접 구조선에 올랐습니다. 저 역시 그들의 진심을 보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가이드로서 동행을 자원했습니다. 구조선이 사고 현장에 접근할수록 상황은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집채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거센 파도에 밀려와 배를 때려댔고 가시거리는 1m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그 안개와 얼음 너머에 있는 사고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집어냈고 한국산 특수합금으로 제작된 구호용 로봇 팔이 얼음벽을 뚫고
러시아 선박의 선체를 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지켜보던 UN 본부와 각국 정상들은 믿기 힘든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거대 셀빙선이 한국의 작고 단단한 배에 의지해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은 북극의 주인이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과 선의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의 무사 귀환 소식은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서 펼쳐진 이 기적 같은 구조 드라마는 북극을 둘러싼 차가운 패권 경쟁을 한순간에 온정의 물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 선박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들이 한국 구조선의 갑판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은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 기술자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우리에게 당신들은 신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던 한 노선원의 고백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대국들이 주도하던 북극 이사회는 한국을 단순한 관찰국이 아닌 북극의 미래를 설계할 핵심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극해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나 방사능 유출의 위협이 감도는 화약고가 아닙니다. 한국이 제안한 청색 경제 모델은 아이슬란드를 넘어 전 북극권 국가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슬란드의 어민들은 이제 한국산 친환경 전기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갑니다. 소음이 적어 고기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름 유출 걱정도 없는 깨끗한 바다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김 씨와 저는 현재 북극의 평화를 위한 국제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하곤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라고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오로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오로라 아래에서 핵 잠수함이 서로를 겨누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기술이 탑재된 관측 위성들이 전 지구의 기후변화를 감시하며 인류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크레인들과 뜨거운 열기는 단순히 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정,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윤리적 선택은 우리 북유럽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방인으로 한국에 갔던 저는 이제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사랑하는 북극의 한국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환경을 기술과 열정으로 극복해낸 한국의 저력은 이제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한국인의 강인함이 있는 한 북극해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위기조차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북극은 영원히 푸른빛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를 알게 된 것은 제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위대한 기술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곳 북극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한국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위대한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감사합니다.